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술 강사 러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과목 계산 유형 두 번째 시간이죠. 앞에서는 습도를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송풍량을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 풀기에 앞서서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해석 유형들의 경우에는 기본 공식에 파생돼서 여러 갈래로 공식이 나눠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 없이 최종 공식으로만 문제를 풀어오시면 수많은 유형들과 공식들을 외우게 되실 거예요. 대신 가장 기초적인 열량 공식 하나에다가 그때그때마다 지문에서 주어지는 정보값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8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같이 읽어보면 현열만을 가하는 경우로 500세제곱미터 per hour의 습공기를 가열기로 가열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상태 A에서 상태 B로 가는 상황을 해석해 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습공기 선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습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열만 고려해주면 되겠다 라고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열량의 시작은 Q는 mCpdT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질량 유량을 뜻하는 m닷은 밀도 로 곱하기 최종 유량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 유량의 단위는 kg per sec인데 밀도는 kg per 세제곱미터고 최종 유량은 세제곱미터 per sec니까 세제곱미터 약분되면서 kg per sec만 남겠죠. 이 질량유량 또는 공기량을 뜻하는 m닷은 앞으로도 뒤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로 곱하기 q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으로 변환시켜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위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문에서 밀도값 주어져 있고 최종유량은 공기의 송풍량을 적어주면 되는데 지문에서는 시간당으로 주어졌으니까 3600 나누어주면 되겠죠. 정보값들 넣고 열량 Q값 구해주면 6.4kW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론 시간에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습공기 선도에서의 각 상태의 엔탈피 값이 주어진 경우에는 엔탈피 값을 이용해서도 풀이해 줄 수 있습니다. 열량 Q는 ρQ dt에서 CPdT가 엔탈피 변화량을 나타냈었으니까 ρQ H2-H1으로도 식을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종 공식 외우지 마시고 기초 공식에서 식을 변환시키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림에서 엔탈피 값 줬으니까 정보값들 넣고 답 구해보시면 6.37kW라고 나오겠네요. 9번 문제는 8번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지만 정보값을 다르게 주는 유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문제도 T1에서 T2로 가는 동안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으니까 열량 Q는 m 닷 곱하기 CPDT로 출발해 놓고 어떤 정보값들이 주어져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밀도값을 줬기 때문에 ρQ 곱하기 CPDT로 풀이해 줬지만 여기서는 밀도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림 잘 보시면 각 지점에서의 비최적 값들이 표시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비최적 값은 밀도의 역수이기 때문에 로우 값에 비최적의 역수를 넣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상태 1에 비최적 값을 넣을지 상태 2에 비최적을 넣을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한 열량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각 변형량에 따른 열량을 고려하기 위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태 1과 상태 2의 비최적 값이 별로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입구, 즉 상태 1에서의 비최적 값을 넣어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보값들 넣고 정답 구해보시면 4.66kW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용어와 함정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문제같이 읽어보면 현열부하와 잡열부하를 알려줬고요. 이때 성풍량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하량을 알려줬고 송풍량을 물어봤으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사용했던 열량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흐름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과연 열량 Q 값을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송풍을 이용한 열량에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송풍 시에는 잠열부하는 발생되지 않고 오로지 현열부하만 관여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잠열부하까지 정보값으로 주어지면서 여러분들의 풀이에 혼란을 주는 문제들이 덜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럼 부하 열량값에 현열부하 1.1 넣어주고 나머지도 정보값들 넣고 성풍량 Q값 구해주면 0.091 세제곱미터 per sec라고 나올 텐데, 문제에서는 CMH 값을 물어봤습니다. CMH는 cubic per hour를 뜻하는 말로 1시간 동안 흐르는 공기의 부피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1초에 흐르는 공기량을 구해줬으니까 여기에 3600을 곱해서 시간당으로 구해주면 327 해서 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문제같이 읽어보면 실내 난방을 온풍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때 성풍 온도는 30도, 외계 온도는 마이너스 10도, 실내 온도 20도일 때 온풍기의 풍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부하량과 송풍량에 대한 내용이니까 열량 Q는 ρQdT로 구해야겠구나 라고 문제 접근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온도값을 넣으려고 보니까 온도값이 3개 주어져 있죠. 이 중에 어떤 값을 써야 되는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보면 이렇게 실내가 있고 동그란 송풍구에서 나오는 공기의 온도가 30도, 실내는 20도, 실외는 마이너스 10도라고 주어져 있죠. 이때 실질적인 열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외기가 아닌 송풍기와 실내 사이에 열교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T2 값에는 30도, T1 값에는 20도 넣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정보값들 넣고 난방을 유지하기 위한 송풍량 계산해보면 1944 해서 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에서도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올 텐데 바로 바이패스 팩터입니다. 바이패스 팩터라는 건 공기조화 설비에서 공기가 열교환부와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새어나가는 공기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의 뜨거운 공기가 10도의 냉각 코일을 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30도 공기 중 일부는 냉각 코일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면서 온도가 10도로 떨어지겠지만, 일부는 코일과 접촉되지 못하고 통과되면서 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통과 후에 공기의 온도를 보면 10도가 아닌 16도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습공기 선도로 표현해 보면 30도의 뜨거운 공기가 냉각 코일을 만나면서 냉각 코일 쪽으로 냉각이 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냉각 코일을 통과한 후에 공기의 온도는 코일의 온도인 T3가 아닌 16도 정도의 T2 온도가 되더라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비율이 낮을수록 열교환부와 공기가 많이 접촉한다는 말이니까 효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바이패스 팩터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바이패스 팩터 BF는 전체 냉각될 수 있는 레인지 T1-T3 분의 냉각되지 못한 부분인 T2-T3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냉각된 부분인 T1-T2가 분자에 오게 되면 컨택트 팩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바이패스 팩터를 주로 이용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좋습니다. 용어 정리 끝났으니까 문제 다시 풀어볼 건데, 부하량과 송풍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열량 Q는 ρQ CPDT로 출발해 줄 거고요. 이때 우리 T1은 공기의 초기 온도인 26도를 넣어주면 되겠지만
T2는 열교환이 끝난 공기의 최종 온도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값이 주어지지 않았죠. 대신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팩터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바이패스 팩터 BF는 T1-T3분의 T2-T3로 구할 수 있었고 정보값들 넣고 T2 값 구해주시면 14.75도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정보값들 다 구했으니까 위식에다가 넣고 송풍량 Q 값 구해주면 1503L/s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송풍량을 고려하는 경우의 유형 이해가 좀 되시나요? 첫 번째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셨다면 조금씩 흐름이 잡히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